바코드 되잖아요. 네.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센스가 없어. 안 이뻐. 약간 뾰족하게 된단 말이야. 네. 카이사르가 누군지 모른다. 상식이 없네. 뭐 상식이 아니다. 뭐 어디선간 들어보긴 했겠지만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다. 괜찮은 건 오케이. 네.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렇죠.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어쨌든 생각할 수는 있잖아. 네. 그 우러나오는 상식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단편적으로라도 알면은 그냥 괜찮다 싶고 상식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다. 나폴레옹이란 사람을 찢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들어본 건 네.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 공부를 많이 안 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 정도는 아니다. 카이사르는 황제는 안 했지만 로마의 어떤 가장 장군이었다. 위대한 혹은 유명한 공화정을 끝낸 그런 인물이었다. 거기서부터는 오케이. 뭐 로마랑 일단 연관을 못 짓는다면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것 같아요. 나폴레옹 하면 제과점 이름이야?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너무 네. 허들이 낮다 얘기지. 요즘 사회 분위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신의 기준을 낮춘 거거든요. 네. 예전에 안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관대한 관대하다. 약간 역덕 취급 그런 적이 있어서 네. 이게 왜 상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한 명 뽑아라라고 제가 질문을 만약에 한다. 3탑 안에 카이사르를 뽑습니다. 오, 3명 누구예요? 나폴레옹, 세 번째는요? 뉴턴. 왜 한국 사람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너무 사대주의 아니에요? 아니 현재 사회를 이루는데 네. 한국이 없어도 현재 사회를 이루는데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예요. 작가님은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세종대왕, 이순신 가장 인류에 네. 영향력을 끼친 사람. 뉴턴은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는 빌 게이츠. 서구 문명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법이든 정치든 사람 사는 시스템, 또 철도부터 시작해서 뭐 공장 네. 시스템, 도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서구 시스템을 들여왔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제 백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영국에서 다시 계속 백하다 보면은 결국엔 유럽인데 유럽이란 개념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그게 카이사르거든요. 유럽 국가들도 로마의 후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맞아요. 신성로마 제국은 이름 자체에서 로마가 들어가고 황제를 뜻하는 뭐 러시아에서는 이제 짜르가 되고 뭐 체사르도 있고 시저. 황제 미국도 보면은 그 독수리 같은 거. 그쵸. 로마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가장 적통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 통일하듯이 유럽이란 개념을 만든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어떤 남미 국가 그건 몰라도 상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변방 스토리이기 때문에 현대 문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요 없는 거는 요즘 보면 시계 보는 법도 몰라도 요즘에는 그 수학 문제 자체도 저희는 시계 보는 거 그걸로 해서 각도 재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전자시계처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야 12시 방향 떴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얘는 모르는 거잖아. 그게 과연 아무 지장이 없냐 그러면은 지장이 많지. 군대 가서도 야 7시 방향에서 저기 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 생존이랑 관련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연 옹호해 줄 3D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거래요. 약간 저기 너무 얼굴이 몰렸다. 카이사르라는 뜻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르타고에서 이제 코끼리를 저렇게 부르는데 카이사르 이름이 대머리에서 변형된 거냐? 코끼리에서 대머리가 아니라 풍성한 머리. 그쵸, 맞아요. 그쵸. 풍성한 머리. 조상 중에 하나가 이 아기가 머리숱이 풍성해서 베넷머리라 그러죠. 코끼리를 지칭하는 키사인가? 저거랑 이제 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유래됐다.
근데 카이사르 본인은 자기 이름이 이제 코끼리 유래서를 더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대머리가 풍성한 머리라는 뜻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강조되니까. 저는 알기로는 옆머리만 남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거는 수술 조금 옆머리도 많이 넣어줬어. 네. 보면 이 월계관 쓴 이유도 대머리인 거 가리려고 월계관 자주 썼다고 하잖아요. 아, 그쵸. 네. 원로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네.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특권을 굉장히 좋아했다. 어. 이유가 옆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네. 이게 옆머리를 올려갖고 지금 뿔이 된 겁니다. 이게 옆머리 올린 거 해야지처럼 네. 쫙 올렸어. 여기 까만 데는 지금 머리가 없어. 대머리야. 네. 이거를 요렇게 정수리가 덮어지잖아요. 예. 이거를 월계관으로. 월계관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킨 거야. 옛날 기술 선생님은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하잖아. 한쪽으로. 네. 바코드 되잖아요. 네.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센스가 없어. 안 이뻐. 약간 뾰족하게 된단 말이야. 네. 약간 이렇게 돼. 뾰족하게. 네. 그럼 좀 풍성해 보이네. 일화도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이집트 당시에 그 민간요법이죠. 네. 쥐를 태운 재 가루에다가 탈모약. 그거. 곰기름에다가 네. 사슴뿔 갈아가지고 자주 바르고 다니고. 근데 실패했다. 그 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네. 본인도 굉장히 신경 썼어. 어. 대머리면 저 때도 놀리는 문화가 있었어. 아 맞아요. 그 소크라테스도 대머리라고 누구한테 놀림받고 그쵸. 그랬었는데. 스스로도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랬죠. 군단병들이 네. 그쵸. 우리 대머리 장군, 대머리 남봉꾼 행차하신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개선식 때는 너무 막 칭송하면은 당시 문화에서 신이 질투를 해서 미래가 이제 재수없게 변한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행운, 운 이런 미신 같은 거를 굉장히 믿었던 사회거든요. 네.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오히려 이제 놀려서 뭔가 네. 중화시키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기분 나쁘고 네.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도 하니까 캐릭터가 되어버려서 그냥 에이 뭐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 약간 이덕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요. 감싸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삭발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신체발 부수지 부모 그런 거 있었나? 그 스키피오 동상 보면 대머리잖아. 네. 이 공화정 시대를 끝낸 독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니다. 그렇죠. 저는 욕심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과했던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 때 당시는 카이사르가 없었으면은 계속 민중들은 이제 고통을 받았어. 얘가 차라리 과감하게 원로원들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민중들한테 네.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 코에니 전쟁 얘기했잖아요. 코에니 이후. 카르타고의 그 플랜테이션 라티푼디움. 대농장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원로원들이 대농장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를 먹어버렸으니까 네. 전쟁으로 얻은 수많은 부를 자기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민들한테도 로마인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았죠. 나눠주지 않고 심지어 제대한 은퇴 군인들한테 땅을 주고 어쨌든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로마는 점점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보답을 안 해준 거야. 원로원들이 그 부를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랬죠. 법은 개인이 125헥타르 이상의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죠? 38만 평 정도 됩니다. 오. 가로 1.25, 세로 1.25 이러면 이게 125헥타르 되거든요. 네. 충분하잖아, 네. 법적으로. 근데 원로원들은 이거 이상 땅을 가지는 거야. 욕심이 많았죠. 탐욕스럽게 남의 명의로 변칙적으로. 탐연계자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야. 원로원들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요.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네. 땅을 많이 가져야 됐어요. 이후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라크스 형제 대표적으로 민중 정치. 멋지죠. 땅을 가진 농민들이 군인으로 추출되는 건데 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땅도 다 팔았어. 죽을 위험을 내가 다 지면서 전쟁에서 막 10년 20년 근무하고 왔어. 네. 나라에서 보답을 안 해줘.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빡치죠. 도시의 어떤 빈민 무산자 계급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람보가 되는 거죠, 람보.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던 문제예요. 양극화가 쭉쭉쭉 나라는 점점 그냥 막 세계 최애 강국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때보다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하니까 이렇게 희생했는데 개 취급하고 불만이 장난 아니잖아요. 말이 공화정이지만 원로원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귀족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아니었어도 언젠간 터졌을 것이고 원로원들이 받아주거나 아니면 개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라쿠스 형제가 그거를 맡았잖아요. 네, 농지법. 엄마가 스키피오 딸일 거야 아마. 그 로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수저의 권력가 집안이었던 거죠. 포에니 네. 전쟁 뭐 다 이제 잘 3차까지 해서 네. 마무리하고 나라는 잘 사는데 그 농지법이죠. 그쵸, 농지법을 주장을 합니다. 무산자들한테 7.5 헥타르 땅을 주고 제대한 군인들한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7.5 헥타르면은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야. 많죠. 실패한 이유가 저 땅을 너무 많이 주게 돼 있어서 실패한 것 같아. 이 로마 관련된 컨텐츠 보면은 이 그라쿠스가 아니어도 그라쿠스란 이름이 붙으면은 선한 역할.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라쿠스가 실제로 일반 시민을 위해서 저 농지법이 굉장히 기득권들을 끌어내리고 민중들한테 베푸는 정치거든요, 농지법이. 그런데 저 7.5 헥타르가 몇만 평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로원들이 가지고 있는 125 헥타르 이상의 땅들도 다 국가 소유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이렇게 빼고 국가에서 임대한 형식으로 하고 보상금 줄게 납득이 갈 만한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치, 하는 아주 거죠. 그 작은 것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라쿠스가 거슬리는 거지, 원로원에서는. 그래서 그라쿠스 이제 형 죽여버리잖아요. 티베리우스가 죽고 네. 동생이 이제 그거 보고 얘는 더 강경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얘도 날라가. 너무 강경해서 그래요. 형이 죽었으니까 형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땅 많이 주는 것만 빼고는 네. 그렇게 막 엄청 센 게 아니야. 카이사루의 고모부 마리우스.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군 체제를 좀 개편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 마리우스가 이제 고모부였거든요. 마리우스도 그라쿠스 파였죠. 그쪽 파였습니다. 그랬는데 실패를 한 거야. 농지법을 밀어붙이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로마의 미래가 없다. 네. 혹은 계속 혼란기다 이런 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마리우스파인 거를 강조했지. 술라한테 친척들이 숙청당하기도 했으니까 정치 쪽으로 자기 표를 모으려면은 원로원의 어떤 보수파보다는 민중파를 선택했던 거야. 포퓰리즘 아니었을까요? 포퓰리즘일 수도 있는데 성장 자체가 네. 몰락한 귀족이라서 자란 거는 서민들 사는 그 수브라에서 자랐거든요. 술라한테도 찍혔죠. 막 이혼하라고 막 강제로. 네. 힘이 생겼을 때 조금씩 이 원로원은 타협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농지법을 통과시키고 제대 군인들한테 땅은 못 주더라도 퇴직금을 주고 어찌됐던 이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을 이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원로원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증명을 한 거지. 역사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라쿠스 날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 네. 마리우스도 그렇고 원로원 시스템, 이 공화정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화정을 끝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황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정리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죽었잖아요. 만약에 더 살았으면은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야욕이 엄청 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독재관이었던 거잖아, 그냥. 네. 그렇죠. 종신 독재관인데 술라처럼 내려왔거든. 술라는 네. 말은 이제 종신 독재관이라고 하고 뭔가 잘 된 다음에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상황에서는 공화정을 끝내고 이러지 않았으면은 영영 풀리지가 않았을 거지. 원로원이 쉽게 나눠줬을까. 카이사르 아니었어도 어차피 불만이 이만큼 차 있는데 트리거만 있었으면은 뭐 민중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카이사르를 대체하러 나왔을 것 같아요. 100년 뒤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뭐 언젠간 다 됐겠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야. 아니 그 뭐 100년 동안 그 시대를 살고 네.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겠죠. 고통을 해소해준 인물이니까 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이사르기 때문에 갈리아를 다 정복해서 네. 이득을 로마에 또 준 거잖아요. 로마 땅 이상의 더 큰 사이즈를 정복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됐겠죠. 암살로 그라쿠스 죽이잖아요. 네.
그때 최종 권고 그걸로 거의 막 3,000명을 죽였다 그랬어. 맞아. 그 다음에도 그랬고. 로마 집정관 투표수가 10,000표였대. 최종 권고로 인해서 3,000명을 날렸다라고 하는 게 농지법 이렇게 통과시켜도 얘네들은 다시 그냥 엎어버리잖아. 네. 엎어버렸잖아. 통과했는데 그냥 지지 세력 애들 죽여버리고 민회는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 원로의 눈치만 봐야 돼. 대중들을 대변할 수가 없었고 공화정 자체도 사실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네. 민중의 편도 아니었고 모순이 계속 드러났던 사회였던 거잖아요. 해결할 생각도 안 했고 네. 원로원 애들은 오히려 더 그걸로 착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양보를 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은 자기들도 네. 수명이 좀 길어졌을 텐데 그라쿠스 나오고 네. 마리우스 나오고 뭐 술라는 저쪽이지. 뭐 그래도 군인 편이긴 했으니까 결국엔 다 원로원이랑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 네. 얘네들은 해결을 못한 거야. 해결을 하다가 이제 튕겨져 나온 거지. 그냥 자기 너 네. 개인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너도 결국에 원로원으로 휩쓸돼서 우리 편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흘러갔던 애들인데 카이사르는 원로원들 한번 날려버리자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카이사르가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장군인 거는 인정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렸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느 부분에서 네.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 전에 그 원로원과 그 민중들의 간극을 양극화를 좀 해소시켜준 부분에서 거기서 끝났어도 됐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게 보였으니까 오죽했으면은 최측근인 브루투스가 죽였겠어요. 브루투스는 가만히 있어도 네. 잘 먹고 살고 그렇죠. 카이사르가 네.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망나니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원로원 말을 듣고 죽인 거 아닐까요? 네. 원로원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막 꼰대 꼰대 집합부잖아요. 집단이죠. 네.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어설프게 하면은 계속 반격의 빌미가 되고 본인이 생각했던 특히 이제 그라쿠스 때부터 시작했던 어떤 실현을 못 시킨단 말이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넘겨줬잖아요. 큰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면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네. 카이사리온 실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적통으로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얘기를 하거나 언급을 안 했죠.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애인이었던 거야. 로마 사회에서도 흠잡진 않았어. 일반적이니까. 안토니우쿠스는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결혼한 개념이어갖고 욕을 먹었단 먹었죠. 말이야. 예.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홍길동 같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기에 자기 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는 욕심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재정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게 네. 부작용인 거지. 막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었냐 하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마키아벨리가 카이사르 욕을 좀 했죠. 예. 네, 집정관은 탄핵으로 가능하지만 황제는 칼로밖에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권력을 그때 당시에 원로원이나 아니면 호민관이나 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황제처럼 집권을 했다. 이후에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 이제 군인 황제 출신들이 칼로서 정권 교체가 되는 암살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카이사르가 만들었다. 또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스타워즈에서도 좀 펠퍼틴, 아우구스투스 약간 모델링한 거고 아스트릭스라는 만화에서도 카이사르가 되게 조금 멍청하게 나오거든요.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었다. 그렇죠. 혹성 탈출에서 이름이 시저잖아요. 카이사르는 대단한 약간 혁명가였다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민중을 이끌었다. 민중의 편이었다. 뭐 더 첨언하자면 예. 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숭이 사회에서 대충 적응해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입장이었거든요. 마인드가. 근데 주변에 횡포나 지위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이제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해가지고 애들 다 끌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조금 이때 로마 상황이랑 조금 비슷하다.
전방 지역은 폼페이우스가 이제 먹었던 지역이고.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랑 파란색으로 화살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진경로, 이집트까지 가서 놀고 여기 아시아 쪽도 좀 먹어요. 저 당시에는 갈리아족이 바바리안들인데 집정관을 하다가 갈리아 이제 원정을 떠나서 대박을 치는 거죠. 카이사르가 조금씩 잘 나가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 30대 종교 최고 지도자 자리를 얻게 됩니다. 정계에서도 눈여겨보는 인물이 됐어요. 집정관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폼페이우스를 찾아가고 크라쿠스 당시에는 둘이 더 잘 나갔죠. 네. 둘 다 집정관을 한 번 이상씩 했었으니까 둘 사이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너희들의 어떤 뜻은 나를 밀어주면 뒷배를 가지고 내가 제대한 군인들에 대한 챙겨주겠다 약속을 하고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집정관이 됩니다. 집정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갈리아 총독으로 보내지거든요. 기대를 안 했어요. 집정관이었던 애가 로마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네. 오히려 정치 보복 받기가 좋아요. 얘가 저기를 이제 떠나니까 메신저가 없으니까 얘네들 세력을 없애야 되는 거야, 원로원에서는. 그래서 이간질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갈리아 갔다가 조금 이제 좀 생활하려고 하는데 얘네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간에 한번 와요, 로마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해시키고 막 그랬어. 아, 형들 그러지 마.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 번씩 해먹으면 되잖아. 10년 만에 갈리아를 싹 다 정복을 합니다. 그렇죠. 분단병이 신병으로 시작했다가 경력이 네. 쌓이면서 막 로마 최강의 분단병들이 딱 돼요. 갈리아. 강군. 폼페이우스도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세졌다. 저놈이 이제 너무 세졌다. 임기가 끝나고 네. 다시 이제 집정관이 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로마에 올 때 무장 해제하고 와라. 병사들 다 소집 해제해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이사르도 좀 걱정이 되는 거지. 아, 죽겠구나 나. 여기서 병크가 터집니다. 맞아요. 원로원 최종 공고. 너무 일찍 했죠 그걸. 최고 센 거야 그냥. 절대 명령.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빡친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쿠데타를 해버렸죠. 전투력을 보자면 무려 800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로 치면 소규모 나라 300개 나라를 무찔렀다. 한 300만 명의 적과 싸워서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저는 300개 나라를 무찔렀다는 점이 되게 재밌는데 나라라고 그냥 하면서 마을이었나 그치, 싶기도 하고. 맞죠? 저 전투력은 거의 만땅이라고 생각하는. 보통 보면은 좀 서양 쪽은 앞서서 싸웠다 막 그런 장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카이사르는 그 몇 안 되는 장수 중에 한 명으로 막 선봉장으로도 쓰고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탔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도 잘 알고 네, 전략도 알고. 그렇죠. 네. 야망도 있고 약간 책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지력만 뛰어난 게 아니야. 개인 무력도 엄청 높다. 무력도 뛰어나. 네, 이게 좀 매력적이긴 해요. 맞아요. 보면 당시에 말 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기병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는데 카이사르 자체가 말을 굉장히 잘 탔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손 안 대고 이게 탄 거야 그냥. 서커스처럼. 등자가 없던 시절에 네. 운다 전투인가 선봉으로 나가서 창이 막 200개가 쏟아져서 방패에도 덜렁덜렁 할 정도로 싹싹 피하면서 네. 전진했다. 그 병사들이 지휘관이 이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는데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삼국지나 아니면 킹덤 같은 거 보면은 예. 무장이 선봉 쓰고 막 이렇게 휘두르면은 병사들이 와 하면서 그쵸. 질 전쟁도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장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네. 생각보다 무장 스타일이 있어. 네. 제갈공명 플러스 조자룡급 쓴 되지 않을까. 또 변칙 전술에 유명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표공이나 왕기 이렇게 본능형 무장 맞아. 비슷하다고 보는데 평가를 하는 게 엄청 대단한 전술이었지만 그 후대 애들은 따라 할 수는 없었다. 정석적인 전략을 짜진 않았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폼페이우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여론도 좀 있거든요. 변칙복서 같은 게 일단 공격 일변도로 딱 가서 거기에서 빈틈이 생기면은 파고들어서. 파고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갈리아를 어쨌든 다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로마 군단병이 질적으로는 약간 그 카이사르가 조금 미웠다고 해도 베테랑이 네. 많으니까 로마 병은 어쨌든 같은 시스템 안에서 싸우니까 원래 테란 싸울 때 막 더 짜증나잖아. 힘들고 비슷하죠. 같은 로마끼리 붙었는데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소모전을 펼치고 깎으면은 이길 수 있었어. 바로 전투에서 이겼거든. 근데 회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졌는데 그 회전이 한니발의 그 망치와 모루 전술처럼 맞아요. 그 전술을 펼쳤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러면은 기병이 이제 모자랐다는 뜻이지. 폼페이우스가 한니발 같은 역할이고 거의 질 거라고 어. 예상했던 전투였죠. 기병이 모자르니까 네. 기병 뒤에다가 투석병을 태우고 다다다다다 가다가 딱 세우면 투석하고 던지고. 드라군이야 드라군. 드라군 구스타프 2세가 승마보병 드라군의 창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전이네요. 기병이랑 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짠 게 이동해서 하마해서 싸워라. 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한 거 부족한 기병을 보충하기 위해서 천재적이지 않나. 근데 약간 방어적인 전투에서는 지기도 했잖아요. 두 번인가 졌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그겁니다. 그 카이사르 하면은 지장의 느낌이 있는데 네. 막 선봉에 나서고 생각보다 자기가 그렇죠. 직접 싸움도 잘하고 딱 보면은 그냥 지장의 느낌이잖아요. 책상. 몸 관리 잘했어. 술을 안 마셨어요. 아 맞다. 술을 안 마시고 네.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고 응. 뭐 편식 같은 걸 안 했어요. 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말도 잘 타고 싸움도 잘하고 생각보다 무력파야. 네. 공격 일변도야. 찔러 보는 거야. 내가 정찰병 죽더라도 네. 일단 찔러 보다가 반응 보고 즉석에서 이렇게 하자. 찔러도 안 넘어오는 애들한테는 약한 거야. 네. 이용호한테 막 박성준이 막 찔러봤어. 네. 이용호처럼 완전 이제 방어적이야. 우주 너가, 방어. 나는 그냥 그래 멀티 이거 먹어. 내실을 다질게. 그리고 또 하나 네. 다시 멀티 가지고 이런 애한테는 카이사르가 좀 약해. 그때 등자도 없지 않았어요? 등장 없었죠, 그렇죠. 네. 보병 위주였던 거고 기병은 허벅지 힘이 세야. 그렇죠. 하체가 엄청 튼튼했다는 거지 카이사르가.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정적들 아내들한테 인기 많았잖아요. 유부녀들한테 편지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 네. 크라수스 아내랑도 자지 않았나? 맞아요. 크라스스가 대인배인 게 뭐냐면 딸도 결혼시켰잖아요. 아니지. 폼페이우스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지. 아 그랬나? 폼페이우스 와이프랑도 얘가 바람 피웠어. 근데 크라스스도 그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얘를 알고 있었는데 계속 돈 꿔준 돈 거지. 꿔주고. 크라수스. 맞아요. 원로원 안에서도 그 네. 소카토라고 있어요. 걔 이복 여동생이 얘한테 연애 편지 맞아요. 보내고 막 그랬어요. 얘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증거다. 그 가지고 편지 와라. 갖고 와라. 어. 너 누구랑 내통하는 증거다. 뺏었는데 카이사르가 여유있게 주면서 가져간 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쇼. 여동생이 보낸. 좋아한다고 연애 네. 편지를 보낸 읽지를 못한 거지 창피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누구랑 이제 내통한다는 의심도 싹 지워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뭐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카사노바인데? 카이사르가 아니라 카사노바로 해야겠네. 약간- 모자른 게 없네. 왜냐면은 네. 정의의 편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귀족인데 서민 동네에서 자라났고 모자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없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애 낳았잖아. 네. 다 가졌죠. 애까지 낳고 뭐가 없는 거를 컴플렉스로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심하게 가졌다는 게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태음력을 그때까지는 썼는데 태양력. 관련해서 책도 많이 보고 네. 누가 연구를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우구스투스 넘어가면서 변한 거긴 한데 네. 영향을 이미 카이사르가 준 거지. 참 그래서 더 약간 학자스러운데 무력도 셌다니까. 그러니까 학식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서울 빌라촌보다 좋은 것 같아. 이 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치. 실제적으로 사는 방은 조금 작았고 그래서 하층민들이 살고 위에 펜트하우스 같은 건 있었지만 완전 부자들은 안 살았다고 해요. 2층은 공용 목욕 시설 그런 거 있었고 3층부터 이제 이용하고 이게 화장실이 공용이구만. 구조가 공용 화장실 있고 하는 거 보면은 기숙사 옛날 대학교 기숙사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화장실이 1층에만 있진 않았는데 그쵸. 네. 방마다 화장실 좀 만들어주고 네. 방을 빽빽하게 하지 말고 넓게 해주면은 빌라죠. 1층은 점포 다가구 주택이야. 그렇죠. 1층에 편의점 같은 거 있고 오물을 그냥 밖에다 버렸대요. 이거 그래서 1층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여기도 보면 귀족들은 그냥 별장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자기 아버지 세대는 조금 괜찮은 별장이나 외딴 데서 살았는데 나중에 전쟁 갔다 오니까 인슐라에서 살아라 이러니까 불만이 터진 거죠. 위에 보면 이렇게 펜트하우스 같이 옥탑방이잖아. 저거는 촘촘하게 네. 사는 것 빼면은 그냥 네. 빌라보다 더 겉으로 볼 땐 이쁘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방 한 칸이거든요. 여기 침대고 조그만 게. 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야 근데 좋다. 네. 저 목욕탕이라고 목욕탕. 그러시네. 1층은 빵가게 같은 거 임대 주면 되는 네, 거 아니야? 그렇죠. 건물주가. 맞아요. 방 여러 개 만든 거 보니까 건물주가 돈 네. 받으려고 저렇게 좁게 많이 뺀 거 같다. 그렇죠. 베란다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그맣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나 막 그런 거 나오면 그러네. 그냥 여기다 버리고.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네. 야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대단한 거죠. 약간 보수 몇 번 한 것 같긴 한데 천장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유럽이나 심지어 동남아보다 천장을 낮게 건축하거든요. 층고요, 층고. 층고가 낮아. 동남아도 가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층고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해. 근데 집이 조금 좁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고시원 같은 수준? 근데 마음만 먹으면은 넓은 집도 충분히 할수 있죠. 저기 고층으로 짓고 살았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승강기. 어, 콜로세움에 있던 승강기. 그때 말이 끄는 거구만. 엘리베이터 없이 5층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콜로세움 특별한 건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도 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많아요. 우리 서울에도. 많아요. 저 5층 살았었거든요. 빌라. 예. 엘리베이터 없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긴 하지. 특히 짐 같은 네. 거 있으면은 개짜증 날 것 같긴 하다. 다시 내려가기가 겁났어요. 위층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들은 것 같아. 스페인인가는 모르겠는데 맞을걸요 아마. 고지대에 있는 물을 저지대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네, 이렇게 수로고 2층이 육교. 이거는 네. 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별론데 네. 동시대의 어떤 허세식. 깔끔하죠. 밀담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네. 제가 중국에 2007년도에 네. 잠깐 한 6개월 정도 파견식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안 갔지 나는. 참았어요? 그쵸. 그냥 집에 갔죠. 수세미 같은 건데 막대기 달아가지고 이걸로 엉덩이 닦고 여기서 씻거든요. 다시 씻어서 여기다 얹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손 씻고 물이 어쨌든 흘러가니까 네, 고여있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게 흔적들. 흔적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어. 맞아요. 아 근데 요즘도 있어요. 시골 가면.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 야, 로마 가도. 네, 유럽 여행 가시면요. 네. 옛날 흔적이 남아있는 구도심. 로마 가도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게. 되게 신기했어.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여기 콜로세움 있고 음. 여기 콜로세움 있고 이제 야. 뭐 신전들 뭐 이런 흔적들이 야. 이렇게 다 남아 있잖아요. 10층짜리 아파트만 없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지으려면 네. 지을 수 있었을 것 같네.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으면. 네. 여튼 그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 살고 그랬으니까. 폼페우스가 되게 미남이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 얼굴이 무너진, 살쪘을 때 이게 조각상 만들었나 보다. 무력은 좀 한니발이랑 약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선봉장에 섰고 창을 200개나 피했다. 말도 잘 탄 일화도 있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리고 투기장에서도 취미로 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젊을 때. 그 정도면 그러네. 개인적인 무력도 상당했다. 89점. 한니발보다는 살짝 아래일 것 같아. 그렇죠. 생긴 것도 약간 포스가 한니발보단 떨어져. 지력.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네.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아 맞다. 카이사르는 예. 병법은 안 썼지만 책을 코텍스라고 해가지고 책 자체를 그 형태를 제본 만들었어요. 방식. 이렇게 펼치는 책 있잖아요. 지금 있는 네. 책 문학 같은 것도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98? 아 근데 책도 여러 번 썼다고. 정치력에서 많이 주면 되지. 정치력을 100 주자.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애매하니까 99 주자 그럼. 99? 어린 나이에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됐다가 폼페이우스 찾아가서 판 짜고 술라한테도 할 말 다 하고 근데 측근들한테 배신당했다. 군단병들도 파업했다. 하고자 하는 걸 일단 다 했어. 한 5점 깎죠 그러면. 업적 대단하죠. 현대 네. 유럽의 어떤 지도를 미리 그렸어. 클레오파트라도 꼬셨고. 40이 디폴트 값이면 한니발이 70이면 한니발보다 이제 위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 정도면은 거의 탑급이야 탑급. 아인슈타인이 99 준다 그러면은 네. 다윈이 95 정도 줄 것 같아. 그다음에 뉴턴이 뭐 99점. 과학자를 조금 더 업적 점수는 더 주고 싶거든요. 네, 저도요. 정치가 한계는 90점.
90점? 90점은 맥스까지 준 거예요. 이 위는 과학자야, 내가 생각하는 업적은. 카리스마는 통솔력이랑 매력 합친 건데 매력은 일단 유분 통솔력도 갈리아 병단 10년 동안 그치 9.9 아니요 한니발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봅니다. 한니발보다 아래. 그리고 약간 외모 컴플렉스 있었잖아요. 아 자기 스스로 카리스마를 낮췄어. 낮췄죠. 그러니까 한 9.2 9. 9? 오케이 9. 네. 왜냐면 한니발은 16년 동안 험지에서 했는데 9.3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전투력을 한번 볼까요? 전투력 한번 봅시다. 3,300 한니발보다 어쨌든 위고 훨씬 이고. 제일 높은 게 관우였죠. 네, 관우. 관우 2,800인데 여기서도 1등이에요. 오 네. 그러네. 유지로 빼고. 애매한 건 없죠. 동의하는 거죠 이 점수에. 그렇죠. 제갈공명이랑 조자병이 진짜 합쳐진 거잖아요. 혼자 다 해먹은 캐릭터니까 3,300 인정. 뒤에 후대의 영향은 더 커. 황제의 시대를 만들었잖아. 약간 비빌만한 역사적 인물 하면 뒤에 알렉산더 정도? 딱 기원전 100년에 아마 태어났을 거야. 음. 한무제랑 카이사르랑 살짝 겹치긴 합니다. 네. 술라도 그렇고 저 독재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좀 성격이 털털했는지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귀찮아서. 그니까 죽었지. 아우구스투스가 봤잖아요. 항상 이동할 때 호위병 데리고. 근위병들 데리고 이제 네. 다녔다. 역사 인물 중 어. 최강이네. 1등 일단. 역사적 인물 중에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저는 카이사르 1위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에어컨 1위 킹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감히 얘기하는 게 킹정이야. 나도 1위야. 아 인문학자 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과학자의 네. 뿌리니까 1위가 뉴턴이고 2위가 아리스토텔레스 오. 3위가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이제 다윈, 이 5위권 안에 집어 넣어줘야 돼요.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해준 인물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성애가 좀 만연하던 사회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로마는 마초적인 사회였는지 이 상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배척했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 그리스보다는 실용적일 것 같은데 네. 이 토가 입고 막 이런 게 되게 보수적이고 네. 비실용적이고 관습이나 전통을 조금 만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방어적인 동성애자는 여성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조금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